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11월입니다. 가을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주위가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벌써 입동입니다. 입동이 지나면 김장을 준비하거나 겨울철을 준비하시냐고 바쁘신 분들도 많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겨울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훅 들어왔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따뜻함을 준비하는 방송, 여기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 FM입니다.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는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네, 안녕하세요. 시흥의 마을 DJ 이정숙입니다. 네, 시흥 열종 백도씨 오늘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흥에 열정 있는 분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시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방송이죠.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소개합니다. 시흥의 미술치료사이시죠. 우리 류미나 선생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선생님 본인 소개 간단히 한번 좀 네.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을 사랑하는 세 자녀의 엄마이자 또 네. 누군가의 아내, 네. 그리고 현재도 공부를 즐기고 있는 학생, 또 미술 치료사, 재미퐁퐁 미술놀이 대표로 불리고 있는 류미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하시는 일이 진짜 많으세요. 네, 열심히 살고 있는 시흥 네. 시민입니다. 공부도 여전히 하고 계시고 네, 시흥을 사랑하는 네, 시흥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흥 열정 백두씨에 맞는 멘트예요. 네. 네. 여기가 고향은 아니시죠? 네, 여기가 고향은 아닌데 이사를 오면서 시흥을 알게 됐고 시흥을 사랑하게 됐죠. 그러면 그 여기 지금 100호세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떨리신다 그러더니 별로 안 떨리시는데. 네, 예, 그 참고로 고등학교 때 아나운서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105세에 지금 거주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사신지는 얼마? 여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기를 사신 건가요? 언제부터 여기에 살게 네. 되셨어요? 저는 이제 105세에 2015년도 8월 3일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 네, 15년도. 오, 오래됐어요. 원주민이신데요, 여기? 그렇죠. 횟수로 한 8년 차 정도 아, 된 것 같아요. 예. 네, 105세. 8년 차. 네. 어떠세요? 여기 105 사시니까 좋으세요? 물론 저도 여기 굉장히 좋은데 예, 살아보시니까. 일단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은 환경이고요. 네. 그리고 문화나 뭐 예술, 또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주변에 또 놀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주말마다 아주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사실 그 이제 105 신도시에 저희 방송국이 있는데 105은 굉장히 한 동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한 동치고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요. 평균 연령을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37세로 젊은 분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특별히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시흥에서 다자녀의 엄마이기도 하시고 네. 또 교육의 현장에 계시기도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교육이 관심이 되게 많은 곳이기도 한데, 근데 자녀가 세 분이잖아요. 몇 살이에요? 12살, 9살, 7살. 와. 네, 이렇게 세 자녀입니다. 아, 애국자신 네, 걸로,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그래, 그 특별히 그 미술에 관련된 거 전공을 하셨고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미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싶거든요. 근데 그 미술 몇 살 때 적기가 있어요. 미술도 이제 몇 살부터 하면 좋다. 교육을 이런 게 있는지 좀 먼저 궁금하거든요. 언제가 어떤 연령대에 이제 그 배우면 좋을지 꼭 미술 교육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언제가 좋아요? 일단 미술 같은 경우는 교육으로 보는 것보다는 놀이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아. 접할 때는 네, 그래서 오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면 좋고요. 일단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수록 참 좋고 저희 이제 세 자녀 모두 돌 전에 시작을 했고 돌전해요? 네, 지금까지도 미술을 그냥 즐겁게 놀이로 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놀이라고 하시니까 놀면 되는데 그냥 사실 저희는 학원을 보내잖아요. 네네. 학원을 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놀아야 되죠, 근데?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색채 도구를 이용해서 집안을 이제 더럽힐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네. 이제 주변만 잘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네. 오리기, 만들기, 뭐 색칠하기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소근육 발달이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근데 뭐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런 간단히 놀이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백옷이 그 배움의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배움의 곳. 이게 그
배움의 터전인가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 기대로가 있으셔서 이사를 오신 건가요? 저는 사실 이제 사교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사교육에 이제 많이 치열했던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온 거라 조금은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제 찾다가 온 곳이 사실은 백옷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백옷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은 이제 살면서 이제 조금 알아가는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교육적인 환경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의 시흥이 교육하기에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되게 예민한 말인데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를 좀 네. 해볼까요? 예.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저는 이제 목동 서울 목동이요? 서울 목동에서 이사를 혹시 왔는데요. 목동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목동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여기 오셨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기가 있으세요? 여기 뭐 지인이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전혀 없고요. 네. 신랑과 함께 오이도에 칼국수를 먹으러 왔다가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여기를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일단 백옥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환경이 이제 여기서도 시흥에서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조금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바라봐 주면은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은 곳이 아닌가, 좋은 적합한 도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많아서 적합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자연 환경적인 부분도 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엄마들이 관심만 가지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서 주로 정보를 얻으세요, 엄마들은? 저도 이제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인터넷이잖아요. 네. 인터넷도 많이 검색을 하고 또 이제 네. 시흥시 홈페이지에도 자주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주변 엄마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시에서 하는 많은 뭐 문화예술 행사도 좀 많고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다 키워서 그런 걸 뭐 체감하진 않는데 네네. 또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또 본인 조금 노력은 하긴 해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미술 전문가시니까 미술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엄마로서 네네. 이제 교육은 참 좋은 곳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술은 놀이다라고 하지만 또 그것도 사교육의 하나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최근에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디지로그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거 외우지 못해갖고 제가 읽어드리면 디지로그는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지혜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과학과 예술이 융합하고 리더십이 미적 감각과 연결되면서 디자인으로 창조 사회를 이끌어가는 상태 이를 이끌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자인의 개념이 미술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의 인지적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창조적 사회와 전체적으로 뭐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데 네네. 이 교육에서는 이 디지로그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융합 교육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어떠세요? 인성 교육과 미술 교육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미술 교육과 인성 교육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엄청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성의 뜻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인성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정서 발달이 일단 필요할 거고 그 또 정서 발달은 세 돌이 되기 전에 모두 완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린 나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미술 놀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 인성과 더불어 긍정적인 정서를 키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정서적인 부분이 아이들이 안정이 되면 더불어 이제 컸을 때 학습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안정된 미술과 정서가. 인성 교육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융합교육 그래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수학 잘하는 애들이 그림 잘 그린다는 얘기 저 들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음표를 원래 가우스가 만든 거라서 음악 잘하는 애들이 또 뭐 수학 잘한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이게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기는 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 제가 이제 미술 치료사라고 소개를 아까 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그 듣는 분 중에는 미술 치료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미술 치료사가 어떤 직업인가요, 그게? 요즘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쵸. 네네. 왜냐면 이제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부분들이 많아졌고 네. 이제 그것을 인지하는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치료할 때 미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을 통해서 읽어주는
이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도 읽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좀 표현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술적으로 네, 이렇게 맞아요. 잘은 모르지만 되게 귀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니시기도 하니까 이거 음. 듣는 분 중에 그러면 그림으로 우리 아이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을까? 이런 팁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의 마음을 사실 나오신 김에 그림으로 하나만. 보면 네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예. 이제 여기 말을 좀 집중해 보세요. 네. 예, 좋은 팁일 것 같아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실 이제 표현을 말로 못하죠. 표현을 못 그쵸.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말을 또 잘하고 인지를 하는 아이들은 이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들로 그럴 수 있어요. 거짓으로 포장을 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을 이제 읽는다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 이제 미술 심리 검사를 할 때에도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예. 이제 영어로 HTP라고 해서 집과 나무, 사람을 그리는 검사예요. 그래서 어렵게 그리는 건 아니네요. 그죠. 그죠? 미술 실력이 없어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고 또 그림을 잘 하지 못하면 거기에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서 거기에 뭘 그렸는지만 표현을 해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뭐 매번 이거를 하나요? 아니면 뭐 개월이나 뭐 그 한 번 검사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모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알면 그러면 어디 그 기간이 있나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감정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해석하기는 오늘 다 배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상 그죠? 네네. 그래도 샘플이 있으면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갖고 나오신 게 몇 개 있나요? 네, 제가 몇 가지 샘플을 네.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냥 색이랑 상관없이 선으로 그냥 그린 거네요. 네, 선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드릴게요. 요 집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집을 보면 지금 이제 집 모양이 있죠. 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제 여기는 이제 펜으로 네. 그림을 그렸는데 연필로 그리면 좋아요. 그래서 연필에 이제 힘을 얼마만큼 줬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고집 정도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이요? 네, 그래서 문과 창문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소통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간혹 문을 안 그리는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은 여기 하나 있었어요. 네, 맞아요. 문이 이제 좀 여기 집이 얘는 구석에 있네요.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구석에 있고 문이 없는 이럴 경우에는 조금 소통을 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힘든 친구들 또 구석에다가 그린 친구들은 조금 자존감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그리고 조금 이 친구 체크해 보니까 보시면 집 좋아요. 옆에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 그렸어요. 맞아요. 울타리도 자기 방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좀 네. 있는. 이런 친구들은 조금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도 그렸는데? 네, 사람도 그렸는데 보면 지금 표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정 같은 거에서도 아이의 심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깊게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또 사람 그린 거 하나 볼까요? 네. 되게 자, 크게 그렸어요. 네, 맞아요. 크게 그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귀랑 발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소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나 발을 왜 안 그렸는지 이 그림만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대화를 하는 매개가 그렇죠. 될 수 네, 있겠군요. 왜 안 그렸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아이의 심리를 또 읽어볼 수가 그리고 있어요. 팔도 좀 독특해요. 맞아요. 팔도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 또 그림을 하나 더. 여기는 집 옆에 나무가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도 집 옆에 나무가 있는데요. 이제 옆에 지금 나무가 보면 굉장히 집보다 높게 네네. 올라가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그림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 좀 감추고 싶은 이런 마음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무로 이제 집을 감추고 싶은. 그래서 요 나무를 그린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림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매개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HTP 검사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검사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책만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건 나무 부연 설명도 잘 아주 네. 나와 있어요. 나무만도 이렇게 그리기도 하나 봐요. 네, 나무만
나무만도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가지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 가지 표현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가지를 같고요. 많이 그린 거 뭐 적게 그린 이런 게 의미가 있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가지가 또 너무 많아도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좋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이 그림이 보면 지금 나무가 중심에 있잖아요. 네. 네, 중심에 있으면 아이가 이제 중심에서 이제 아주 우뚝 서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럼 뭐 여기 뭐 풍성하게 잎이 있는지 이런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돼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제 나무를 보통 그리면 이제 잎만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과하게 꽃과 열매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네. 이제 아이가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 좀 살펴서 알아야 될 게 좀 많아서 집에서 다 단순하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많이 공개되어 있다는 거죠. 네, 정보가. 맞아요. HTP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미술 치료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약 치매가 있는 분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이런 거 근데 어디서 배워요? 이런 거는 전공을 하시나요? 진로를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뭐 미술을 전공을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고 사실은 이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찾다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보람차고 즐겁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그 오늘 사실 이렇게 또 모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시흥 FM에서 새로운 방송을 하나 기획해서 방송이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진행하실 거잖아요. 네, 떨리네요. 네네. 그 제목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목이 백원역 미술관입니다. 백옷 사시는 분 여기 있으면 좋잖아요. 백원역 미술관. 네. 그 어떤 방송이죠? 이게 이 기획 의도가 뭐였죠? 우리 백원역 미술관? 일단 프로그램명은 백온역 미술관으로 이제 할 거고요. 네. 이제 명화나 또 이제 그림을 읽어주는 와. 그런 방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더 부수적인 거는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짜잔하고 나타날 네. 거지만, 네, 이제 그림을 읽어주는 방송.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요즘 사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미술관에 가기가 맞아요. 쉽지 않잖아요. 미술관 턱이 좀 높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살짝 이제 네. 정보를 알고 내가 또 한번 미술관을 방문해 볼 수도 기대되는데요. 있고. 네. 언제 해요? 언제? 언제 할까요? 이렇게 또 뭐 서로 의논 안 한 척 한다.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예. 11시에 또 그럼 우리 비행기 타고 프랑스 안 가도 네, 그죠. 그래서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굳이 프랑스까지 기대됩니다. 가지 않아도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 읽어주는 그녀가 옵니다. 네. 매주 수요일 11시에 그림 네. 읽어주는 그녀가 오는데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저도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이제 그림이 잘은 모르지만 역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관심이 되게 많은데 어른이 돼도 그림을 감상을 하고 싶어도 좀 이게 아까 제가 문턱이 높다는 표현을 했는데 왠지 미술관을 가는 거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미술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사람도 미술을 서양화를 특히 즐겁게 감상하는 방법 지금 미리 좀 물론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 네네. 주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촌스럽지 않게 우리가 네. 미술관 갈 수 있을지. 일단 뭐 서양화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네.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이제 평면상의 형상을 그려낸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이론적으로 보자고 하면 기법도 알아야 되고 뭐 색채가 어떻게 쓰여졌으며 그 시대의 흐름은 어떤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사실 작가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내 손을 떠난 작품은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상하는 사람마다 이제 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이제 미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가의 어떤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의 미술사나 최소한의 기법 정도만 살짝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본 다음에 그 느껴지는 대로 감상을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내가 좋은 작품은 그냥 대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싫으면 졸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냥 같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냥 감상하면 된다. 네. 저희 막 차려입지 않고 가도 될까요? 미술관?
그럼요. 청바지에 흰 티만으로도 네. 네, 충분히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좀 자유롭게 요즘은 정말 이제 뭐 예술 문화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나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원을 네. 하기 때문에 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곳도 그러게요.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주 찾아갔으면 생활 좋겠습니다. 속에서 잘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저희 세대는 뭔가 드레스 코드를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크게 마음 먹고 방문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왠지 뭘 모르면 촌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우리 그 100원년 미술관을 통해서 친근하게 생활 속에서 예술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근데 선생님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꽂혀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고 해서 네네. 에바 화면 잠깐만 알머슨. 한번 볼까요? 네. 아 맞아요. 네, 표정 보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유명해요. 전시도 많이 했던 네. 작품이고요. 그래서 사실 에바 알머슨 작품은 누구나 좀 따라 그리기가 굉장히 쉬운 그렇죠. 그림이거든요. 색감도 예뻐요.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지고 저도 이제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는 그런 작품이어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엄마는 해녀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사파도 에바 알머슨이 그래요? 그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욕심 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이라는 대화 내용이 있는데 그 문구를 읽으면서 더 이 작품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욕심내지 말고 네, 그래서 딱 힘들고 너의 지칠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녀 이야기인데 이거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 맞아요. 작가가 이걸 그렸다고요? 네, 오, 그래서 그렇구나. 더 굉장히 이제 좀 뜻깊은 작품인 그러게요. 것 같아요. 예. 네. 또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지식을 쌓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은 그러면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제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누가 미술가셨어요? 집안에 누가? 이제 아빠가 건축 쪽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 도면 그리는 모습이 저는 그냥 이제 그림을 그리는 모습처럼 보여서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사실 저는 이제 청소년 진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언제 꿈을 발견하겠는지 반인의 적성을 언제 이런 거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네네. 근데 자연스럽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또 네네. 가슴이 와닿습니다. 네. 저희가 꼭 큰맘 먹고 미술관 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네. 우리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더 깊고 더 좋은 얘기는 선생님 프로그램에서 네. 아마 이제 만나게 될 것 같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제가 불쑥 막 초대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소감을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시간 생각보다 빨리 지나죠.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또 돌아가서도 앞으로도 예술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네.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회가 되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자주 뵙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에는 오신 분들이 좋아하는 곡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요. 좋아하는 곡 마지막으로 하나 좀. 네, 연주곡인데요. 미술관에 관한 그림입니다. 네, 걸린 네. 그림, 미술관에 네. 걸린 그림이라는 네. 곡인데 네. 제가 사실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미술관에 가면 이어폰을 끼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작품을 감상하기도 해요. 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나 이런 소음을 듣지 않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곡이에요.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PD님이 그 음악 준비하는 동안 그 청취자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실까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하게 되는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좋은 작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뜬금없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혹시 그 생각이 팔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대로 팔자가 변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같은 상황에서도 성공하리라 믿으면 성공을 하고 실패하리라고 마음을 먹으면 진짜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해요. 헨리 포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옳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옳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실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죠. 남지 않은 2022년도 좋은 생각으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흥열전 백도씨 여러분 매주 수요일 날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다음 주도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을 드리는 방송 시흥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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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